2025년 10월 23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이 바로 이날 시작됐습니다. 근데요, 이건 총성 없는 전쟁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일어나서 출근하고 커피 마시고 그랬죠. 자기 은행 잔고가 보이지 않는 세금 때문에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있는 국가 부채 시계, 다들 아시죠? 그게 미친 듯이 돌아가더니 마침내 38조 달러를 딱 찍었습니다. 세상에, 불과 2달 만에 1조 달러가 늘어난 거예요. 1초에 수천만 원씩 빚이 불어나는 그 숫자를 보면서 사람들은 당연히 불안에 뻘었죠. 정치인들은 TV에 나와서 서로 니 탓이다 싸우기 바빴고, 경제학자들은 입에 붕괴라는 단어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짜고 치는 연극이었습니다. 진짜 계획은 무대 뒤에서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상식적으로 빚을 갚는 방법 한 3가지 정도 있잖아요. 허리띠 졸라매거나, 즉 지출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더 벌거나 세금을 더 걷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그냥 배째라고 나오는 거, 파산 선언. 근데요, 정부는 이 셋 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무도 예상 못한 4번째 시나리오를 꺼내들었죠. 바로 당신과 저, 우리 모두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이 어마어마한 빚을 그냥 지워버리는 방법 말입니다. 그 계획의 이름은 바로 금융억압, Financial Repression. 단어가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여러분 돈의 유통기한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짜리 가치가 스르륵 증발해서 그 증발한 가치가 고스란히 정부 빚 갚는 데 쓰이는 거죠. 이건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역사상 가장 교묘하고 완벽한 형태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계획의 설계도는 이미 2025년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 동기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미국 정부는 파산 직전에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2025년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비, 그리고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비보다 빚 갚는 이자 비용이 더 커져버린 겁니다. 이건 뭐랄까, 빚 자체가 살아있는 거대한 괴물처럼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 경제학에서 말하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된 거죠. 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재정지배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의 손발이 꽁꽁 묶여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도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만약 금리를 1%만 올려도 저 38조 달러에 대한 이자 부담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그 순간 미국 정부는 파산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결국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되어야 할 연준이 정부의 파산 전문 변호인으로 전락해버린 셈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탈출구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빠져나갈 비밀 통로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해답은 무려 80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낡아빠진 작전계획서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바로 그 작전의 결과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940년 전쟁이 막 끝났을 때 미국의 빚은 나라 경제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106%에 달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죠. 그런데 불과 30년 뒤에 이 비율이 23%까지 뚝 떨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빚을 열심히 갚아서? 천만에요. 그들은 빚을 갚은 게 아닙니다. 빚의 가치 자체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원리는 알면 알수록 소름 돋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정부에 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국채를 사고 연 2% 이자를 받기로 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정부가 물가를 4%나 올려버려요. 그럼 여러분은 1년 뒤에 102만 원을 돌려받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작년에 98만 원어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2% 손해를 본 거죠. 그럼 그 2%는 어디로 갔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정부의 빚을 갚는 데 쓰인 겁니다. 하지만 1940년대의 낡은 무기만으로는 부족했죠. 지금은 자본이 빛의 속도로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2025년 정부는 이 낡은 작전 계획을 21세기에 맞게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신무기들을 장착한 거죠. 바로 이 2개의 법안, OBB 법안과 지니어스 법안이 그 신무기입니다.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겉으로는 서민 지원,
기술 혁신이라는 아주 달콤한 선물을 내세웠어요. 하지만 그 목마 안에는 국민의 부를 약탈하기 위한 정부의 비밀 군대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빚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정부가 오히려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리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니요. 이건 뭐 불을 끄기 위해서 기름을 들이붓는 거랑 똑같잖아요. 하지만 그게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빚이라는 거대한 얼음산을 녹이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뜨거운 불이 필요하니까요. OBBB 법안은 그 불이 절대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불은 지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같이 올라버리면 모든 게 끝장이에요. 낮은 이자에도 국채를 사줄 의무 구매자, 즉 호구가 필요했던 거죠. 1940년대의 희생양은 은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의 새로운 재물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려 했던 암호화폐 시장이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그들의 자산을 오직 미국 국채로만 보유하도록 강제했어요. 정부의 가장 큰 위협이 될 뻔했던 암호화폐가 졸지에 정부의 가장 든든한 돈줄을 그어버린 겁니다. 법안 이름처럼 정말 천재적인 발상이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이 거대한 계획의 비용은 결국 누군가가 지불해야만 합니다. 정부가 빚을 감쪽같이 지워버리는 이 거대한 마술쇼. 과연 그 비용은 누가 낼까요?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은행 계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월급,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돈,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아껴둔 그 돈. 만약 그 돈이 바로 이 마술쇼의 대가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답을 말씀드리죠. 그 돈은 바로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파격적인 예시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1,000만 원을 넣어서 3% 이자를 받아도 정부가 물가를 5% 올려버리면 여러분 돈의 실질 가치는 매년 2%씩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가 아주 조용히 소리소문 없이 정부의 금고로 옮겨지는 보이지 않는 도둑질인 셈이죠. 이 조용한 약탈의 희생자는 안타깝게도 정해져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 은퇴자분들, 은행 예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성실한 저축가들, 그리고 매달 월급이 통장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입니다. 반면에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방패 삼아서 오히려 가치가 더 오릅니다. 이건 명백한 부의 이전입니다. 성실하게 현금을 모은 중산층의 부를 실물 자산을 가진 부자들과 정부가 나눠 갖는 잔인한 게임인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이 가져올 장기적인 후폭풍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간 자체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과서에서 배운 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국가 자본주의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자본이라는 건 물과 같아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거대한 댐을 건설해서 그 물길을 막아버리고 오직 정부라는 바싹 마른 논에만 물을 강제로 퍼붓고 있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자유시장이 아니에요. 정부가 심판이자 선수로 동시에 뛰는 완전히 조작된 게임이죠. 이 조용한 세금은 미국 시민에게만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전 세계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자신들의 외환 보유고가 미국 정부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도둑맞고 있는 셈이거든요. 과연 그들이 언제까지 이 달러 세금을 순순히 내줄까요? 요즘 전 세계가 탈달러를 외치면서 달러라는 바구니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금융 억압의 시대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를 위한 게임의 법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째,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확정된 손실을 의미합니다. 둘째, 전통적인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한 방어책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을 소유하는 것뿐입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 38조 달러의 빚은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다른 방식으로 청산될 뿐입니다. 이 거대한 평가절하는 언젠가 올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얼음판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